저는 이 시간에는 아마존 EKS를 어떻게 하면 AI 에이전트와 함께 이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아마존 EKS를 이제 운영하실 때 아마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매뉴얼하게 이제 수동으로 이제 많이들 작업을 하실 거고 또는 이제 뭐 테라폼이라던가 다양한 코드 기반으로도 운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앞서 세션을 들으셨다시피 결국 이제 개발도 이제 AI를 이용해서 진행되지만 이제 운영 역시도 이제 AI와 함께 이제 운영되는 패턴으로 다들 바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AI를 기반으로 움직이실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거고, 그런 문제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인사이트들을 얻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특히 아마존 EKS에서는 카펜터를 쓰시는 유저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카펜터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을 낼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발은 다들 이제 AI를 쓰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앞에 세션에서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뭐 워크트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킬이라던가 커맨드 같은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쓰시고 코드 생성뿐만 아니라 이제 에디터의 이제 통합도 이제 요즘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개발에 대한 이제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들 예를 들어 리뷰라던가 그다음 테스트를 한다던가 버그 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두 이제 AI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이제 오퍼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에이전틱 옵스로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영이라는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자동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능한 영역들이 조금씩 이제 개척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저는 다 자동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 운영 방식, 특히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뭐 큐브 컨트롤 가지고 이제 많은 커맨드들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서 수동으로 모니터링 하시거나 또는 뭐 프로메테우스 기반으로 그래프 하나를 보시면서 이제 사람이 확인하면서 좀 지금 예를 들어 뭐 CPU라던가 메모리 값이 올라갔네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동화한 다음에 얼럿을 통해서 이제 알람을 받고 그걸 기반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튜닝에 있어서도 사실 많은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수동으로 HPA 같은 경우에는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얼마나 설정을 해야 되고 또는 이제 다양한 옵션들을 직접 뭐 매니페스트를 수정해 가면서 이제 튜닝을 하시고 또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24/7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어떤 서비스들은 이제 계속 새벽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보통은 이제 팀 내에서 온콜 제도를 만들어서, 오늘의 온콜은 누구고, 오늘의 온콜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제 에이전틱 옵스로 이제 넘어가는 추세는 결국 AI가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일들을 다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분석도 하고 또는 이상 징후가 탐지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사이트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단순히 LLM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머신러닝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해야 되는 뭐 새벽에 대응하는 일들 역시도 자동으로 AI가 이제 탐지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코드가 아니라 자연어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수정하고 고치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가져야 되는 게 에이전틱 옵스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에이전틱 옵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에이전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간략하게는 이제 한 세 가지 패턴 정도를 현재까지는 이런 패턴들을 기반으로 다들 에이전트를 구성하시는데요. 첫 번째 에이전트 스웜 패턴으로 하는 게 이제 요즘 트렌드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에이전트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어떤 에이전트는 이제 분석만 담당하는 에이전트, 어떤 에이전트는 이제 액션만 담당하는 에이전트, 어떤 에이전트는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만 이제 관리하는 뭐 그러니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수험 형태를 만들어서 서로 통신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수험 패턴을 쓰게 되면은 이 조율 자체가 조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슈퍼바이저를 매니에 두고 밑에서 서브 에이전트들을 두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구조다 보니까 이제 슈퍼바이저가 결국에는 명확하게 서브 에이전트마다 이제 일을 할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값을 받아서 슈퍼바이저가 결국 오케스트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라우팅 로직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각각 서브 에이전트들한테 일을 줄 때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슈퍼바이저가 자동으로 해주긴 하겠지만 결국 그 효율을 세팅하는 거 결국 사람의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이브리드 패턴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은 수험으로 구성하고 어떤 부분은 슈퍼바이저 패턴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이제 각 도메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이브리드 패턴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런 패턴들을 결국 엔지니어, 특히 SRE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패턴들이 맞는지를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선택하는 일도 있고 이 패턴들을 선택한 이후에는 어떤 툴들로 우리가 연결을 할 것인가, 뭐 MCP를 연동을 하든 아니면 커맨드 라인으로 연동하든 다양한 이 툴 연계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프라뿐만 아니라 우리 인프라가 서비스하고 있는 해당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안정성까지. 왜냐하면 AI가 함부로 뭔가 인프라를 건들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은 AI한테 맡기고 어느 정도 수준은 수동으로 사람이 이제 직접 컨트롤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특히 제가 짚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MCP 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AI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막상 이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브 컨트롤, 뭐 AWS CLI, 프로메테우스, 헬름, 뭐 아르고 CD 뭐 여러 MCP들을 동시에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막 자유롭게 AI가 쓸 수 있도록 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 각각 MCP를 컨텍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각각 통신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에이전트가 쿠버네티스 상황도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얻고 나서 그러면 큐브 컨트롤 MCP를 거쳐서 상황을 얻을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 해당 워크로드 디플로이먼트의 매트릭이라던가 뭐 이런 지표를 알고 싶으면 또 프로메티우스한테 얘기를 해서 또 그런 지표들을 얻어와야 되고 또 현재 그런 코드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 뭐 아르고 CD한테 또 얘기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제 핑퐁을 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또한 이 프로메테우스나 뭐 다양한 데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사실 이 데이터가 이제 로우 데이터 성격이 많을 겁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LLM이 파싱해야 되는 부분들, LLM이 이해해야 되는 이 스트링 양이 상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LLM한테 버든이고 이게 결국에는 토큰 비용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제가 여기서 적진 않았지만 또 어떤 그냥 디테일한 문제들이 뭐냐면 권한에 대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좀 클러스터가 되게 보안이 중요한 상황이면은 사실 큐브 컨트롤이든 프로미테우스든 ROCD든 이 어센티케이션 부분들을 다 이제 따로따로 관리를 하시고 그 권한마다 그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한두 개면 괜찮은데 MCP 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관리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페시픽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저희도 이제 같이 하게 됐고, 저희의 고객사분들의 이런 이제 얘기들을 듣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저희를 통해서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웨이브 오토스케일이라는 플랫폼 자체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아직 저희는 주로는 이제 금융권이라던가 좀 대형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고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오토스케일링 엔진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의 안에 있는 다양한 큰 규모의 쿠버네티스들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급의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 조직들을 보면 오토스케일링뿐만 아니라 사이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다음 이제 트래픽이라던가 그다음에 스토리지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미 콘솔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API 통합 그리고 또 다양한 매트릭 너무 많은 이제 워크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워크로드들을 그래프 하나하나 뭐 데이터독이라던가 이런 옵저버빌리티로 한 번에 관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까지 많은 영역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함에 따라서 필요한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객의 목소리도 듣고 저희가 직접 연구도 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저희 플랫폼 안에 좀 녹여내다 보니까 오토스케일링 엔진에서 전체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돌고 있는 모든 워크로드를 자동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많이 좀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솔루션을 만들면서 좀 신경 썼던 부분들이 특히 보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 썼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EKS에서 아주 이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EKS 서비스 레디 파트너도 인증을 받으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 위에다가 이제 웨이브 AI 에이전트라는 이제 에이전트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저희 솔루션에 대한 솔루션의 콘솔 화면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면 다양한 이제 리소스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그 지표라던가 그다음 오토 스케일링이라던가 라이 사이징이라던가 이 모든 기능들을 이 콘솔에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많은 기능들 위에다가 에이전트 레이어를 하나 더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 EKS를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이라면 사실 아마존 베드락을 다들 이제 연동해서 쓰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 베드락을 저희 쪽 에이전트에 연결을 해주시면 저희 AI 에이전트가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웨이브 오토스케일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들을 기반으로 아마존 EKS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운영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연어로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고 항상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즉각적인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뒤에서 말씀드리면, 먼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툴을 조회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양한 MCP 툴들을 연계하실 필요가 없고, 이 쿠버네티스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웨이브 오토스케일 플랫폼 안에다가 다 녹여놨기 때문에 저희 에이전트는 사실 이 모든 도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클러스터 현재 상태를 보거나 또는 매트릭을 조회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를 원래는 조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내장되어 있고 뭐 언론 알림 관리라던가 그다음에 뭐 스토리지 워크로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기본 도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트래픽을 제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스케줄을 관리하는 부분들, 또는 이제 이상 탐지나 인사이트를 얻는 부분들은 사실 LLM이 애초에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컨트롤이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를 기반으로 뭘 하려고 해도 사실 이 도구들을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다 내장이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리포트 생성 같은 것도 전부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장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큐브 컨트롤이나 뭐 이제 프로메테우스 이런 MCP들에 대해서 나오는 이 로우 데이터들을 LLM이 직접 파싱할 필요 없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다 이런 부분들을, 인사이트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분석된 인사이트를 바로 반환하고, 바로 반환하다 보면 저희가 훨씬 더 레이턴시 없이 짧게 이제 LLM이 더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다 내장해 놨습니다. 엔지니어 분들이 사실 이제 아까 전 세션에 또 얘기를 들으셨지만 이제 다양한 스킬이나 커맨드 같은 거를 구성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좋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뭐, 예를 들어서 깃허브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임포트를 해서 이 스킬이 괜찮네 하고 임포트를 하고 또는 이제 아마존이 이제 발행하는 블로그들을 읽으면서 이런 패턴, 이런 이제 프랙티스가 괜찮네 하고 그거를 또 이제 프롬프트화 시켜야 되고 네, 이런 이제 일들을 허드렛 일들을 할 필요 없이 저희가 이미 이제 고객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특히 엔터프라이즈급에서 큰 규모에서 필요한 이제 테크닉들을 이미 다 내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캐퍼시티 플래닝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규모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팟이라던가 이제 컨테이너들을 점점점 더 많이 띄우게 될 때 이때 어느 정도면 우리가 갖고 있는 노드들이 다 부족하겠구나 이런 인사이트들 그리고 포캐스팅이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 근데 이거를 이제 LLM한테 시키려면 이제 LLM 이제 예를 들어 프롬프트 기반으로 너는 이제 쿠버네티스 전문가야 하면서 이제 룰을 먼저 프롬프트를 얘기하면서 너는 이걸 예측해야 돼. 근데 예측하려면 뭘 봐야 돼. 그리고 뭘 보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돼. 이제 이런 이제 스킬 셋들을 이제 저희는 이미 많이 이제 내장이 돼 있고 현재도 계속 이제 고객 의견을 받아가면서 이런 스킬들을 다 이제 좋은 스킬들을 이제 다 어, 계속 이제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MCP로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에이전트를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고객들은 이제 이미 익숙한 툴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라던가 GPT라던가 커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MCP 서버를 오픈하고 있고, 여기를 바로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는 이제 두 가지 MCP를 오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보셨던 다양한 툴들을 한 번에 연동할 수 있는 이제 툴 전용 MCP 서버를 하나 오픈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럴 필요 없이 여러 툴을 이제 직접 호출할 필요 없이 그냥 저희 쪽으로 그냥 이제 프롬프트만 넘기면 저희가 알아서 하는 이제 에이전트 MCP도 하나 오픈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MCP 서버의 장점은 뭐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툴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쿠버네티스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을 그냥 이제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가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사실 토큰 수가 좀 증가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툴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MCP 서버의 장점은 뭐냐면 툴은 이제 MCP에서 툴을 서치할 때 딱 하나만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큰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그냥 다양한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이 에이전트만 부르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에이전트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툴들을 더 효율적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해 놨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결국 이제 기존에 구축하려고 하셨던 그런 패턴들,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운영에 대해서 자동화할 거야 라고 했으면 굳이 이제 새로운 툴을 도입하실 필요 없고 저희 MCP 서버만 오픈을 해주시면 거기에 연동해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툴 그대로 사용하셔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어떤 걸 내장해 놨냐면 아무래도 요즘 이제 오픈클로를 가지고 이제 대부분 많은 자동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역시도 이제 그 오픈클로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크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제 크론 익스프레션을 기반으로 이제 스케줄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면서 사람이 꼭 체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아예 내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매일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매주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또는 특정 이벤트, 비즈니스 이벤트 전에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미리 이제 사전에 프롬프트로 정의만 해주시면은 그걸 기반으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를 이제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케줄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짚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너럴한 AI 에이전트에 MCP를 연동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툴에 대한 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도구들만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 기능들, 뭐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된다던가, 그다음에 포캐스팅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액션을 실행할 때도 큐브 컨트롤을 직접 아마 이제 LLM이 판단을 하고 뭐 매니페스트를 바꿔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큐브 컨트롤을 기반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이제 권한에 대한 부분들 컨트롤이 조금 쉽지 않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르는 거는 좀 그러니까 큐브 컨트롤 자체가 그런 권한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도구들을 더 설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저희 이제 웨이브 오토스케일이라는 이거를 고객사 클러스터에 이제 스테이트 프로세스로 설치만 해두시면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모두 도구와 MCP 서버들이 자동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한 번 호출로 모든 정보들을 다 한 번에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액션을 이제 불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에 안전장치를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여기서 액션을 해도 되는 것들인지 아닌지를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락 기반으로 바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도구들이 있고 베스트 프랙티스 스킬들을 내장되어 있고 그 MCP로 즉시 통합이 가능합니다. 예제를 하나 보시면은 이제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매일 월요일 아침마다 이제 이 리뷰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제 슬랙으로 받아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크론을 이용해서 이제 매주 월요일을 이제 익스프레션을 걸어 두시고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우리의 일단 클러스터 상태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클러스터에서 놀고 있는 노드들이 몇 개나 있었고 그리고 워크로드 우리가 갖고 있는 워크로드 중에서 전체 라이트 사이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도 리뷰에다 넣어주고 또는 꼭 우리가 갖고 있는 클러스터가 그러면 7일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예측도 해줘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모든 기능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저희 내부 툴들을 자동으로 부를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 결과물을 슬랙으로 전송해줘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주시면 이거를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슬랙으로 리포트 전송하게 됩니다. 이제 슬랙을 부르는 것조차도 이제 전부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새벽에 대응하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래서 뭐 일단 크론 익스프레션으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메모리 리 감지 같은 것들은 저희 웨이브 오토스케일 플랫폼에 아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이제 메모리 릭을 감지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새벽 3시에 이제 메모리 이상이 발생하면 웨이브 오토스케일 안에 있는 얼럿이 발생이 되고 그 얼럿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에이전트가 단순히 이제 메모리 릭이 낮다는 피처 자체는 저희가 이미 내장된 기능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됐고 어떤 걸 봐야 되는지 LLM이 자동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트리거를 기반으로 메모리 로그를 먼저 볼 거고 그러면 LLM이 그 로그를 보았으면 해당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매트릭들을 체크를 하겠죠. 그 매트릭을 체크한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메모리 릭이 우리가 설정한 것보다 메모리가 훨씬 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슬랙 알림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프로세스들을 이제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컨피그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하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연히 그거는 이제 휴먼 인 더 루프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단순히 이제 추천 정도로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권한을 저희한테 주시면 권한을 미리 세팅해 주시면 그 권한을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자동으로 설정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권한을 주지 않으셨으면 사실 설정까지는 안 가고요. 그냥 추천 정도 이런 이제 해당 워크로드는 이 정도 리퀘스트나 리밋을 가졌으면 좋겠어 정도만 피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권한을 주시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설정까지 해서 자동 대응까지 되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특정 비즈니스 이벤트에 대해서 트래픽을 대비해야 될 때 역시도 이제 자연어로 이제 운영자가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리소스에 대한 예측들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디플로이먼트들이 예를 들면은 현재 레플리카 셋이 한 10개 정도인데 20개 정도가 돼야 돼라는 부분들도 자동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사전에 이제 알아서 이제 해당 부분도 스케줄링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트래픽 컨트롤에 대한 이제 고급 기능들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스티오 사이드카나 앰비언트 모드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다면 오토스케일 안에 있는 외부 플로우라는 사이드카를 제어하는 트래픽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엔지니어가 일일이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제 셋업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에이전트한테 이제 자연어로 얘기만 해주시면 모든 부분들을 자동으로 처리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펜터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아마존 EKS를 운영하실 때 이제 카펜터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에는 이제 다들 이제 구축을 다들 잘 하시는데요. 조금 문제가 뭐냐면 카펜터 운영할 때 좀 가시성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라파나나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보시긴 하겠지만 이 그라파나를 구성하실 때도 구성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왜냐면 이제 카펜터에서 주는 매트릭들이 좀 다른 정보랑 좀 섞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안에다가 아예 카펜터의 대시보드를 내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카펜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들, 그리고 그 이벤트와 관련된 노드들, 그리고 그 노드들을 생성하는 노드 풀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시간적 추이라던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드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스팟도 같이 운영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노드 풀마다 이제 노드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서로 이제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풀을 운영하시다 보면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사실 카펜터가 좀 이제 대응을 이제 빨리빨리 하긴 합니다. 기존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보다는 저는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카펜터가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노드를 띄워야 된다는 트리거는 이제 카펜터가 잘 하는데 그 이후의 과정들 이제 노드를 띄워서 이제 그 노드가 이제 이미지를 로드를 해서 이미지를 띄우고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리눅스라든가 OS를 띄우고 그러니까 OS 이후에 이제 워밍업 과정들을 다 이제 하는 과정들이
아무리 빨라야, 정말, 뭐 1분 이내는 조금 무리일 수 있고요. OS 이미지마다 좀 다르겠지만. 근데 보통은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이거는 조금 좀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기능을 내장해 놨냐면 아예 노드풀 자체를 워밍업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워밍업 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노드풀에서 띄워야 되는 가장 큰 팟이 바로 뜰 수 있는 노드를 워밍업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특정 몇 개의 카운트를 아예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정도의 노드는 미리미리 워밍업을 해줘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어떤 팟이 바로 뜰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를 노드를 이제 워밍업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카펜터가 알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노드만 띄워놓는 거 아니고요. 노드가 뜬 다음에 컨테이너가 뜨려면 결국 그 컨테이너의 이미지도 그 노드가 로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미지 캐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설정만 켜주시면 그 노드에다가 필요한 이 노드에서 뜰 수 있는 이제 이미지들을 알아서 분석하고 알아서 다 캐싱해 두기 때문에 바로 트래픽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 해당 노드에 팟이 바로 뜨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지 캐싱까지 다 이미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능들도 이제 갖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스팟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스팟을 단순히 이제 스팟만 띄워서는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스팟 노드들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애매하게 이제 컨테이너가 좀 시간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적어도 이 컨테이너는 한 3시간 정도 띄워야 되는데 어떤 노드들은 좀 빨리 죽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스팟 노드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디맨드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팟들이 뜨고 나서 그 이상의 팟들에 대해서만 스팟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이런 스팟 플레이스먼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예제를 보시면 이제 임계값을 이제 3개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3개까지 오토 스케일링 되는 것들은 온디맨드에 안정적으로 띄웁니다. 근데 그 이상의 개수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스팟 노드들로 자동으로 배치를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바로 이제 비용 절감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파 노드들이 꺼지더라도 사실 온디맨드에 충분한 인계값만큼의 이제 파들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용 절감과 안정성을 둘 다 잡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테크닉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충분히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소개였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클래스 메소드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필요할 때 뭐 저희가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미팅도 요청해 주시면 클래스 메소드 통해서 같이 미팅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